공포 영화 사상 가장 무서운 인형 1위. 정말 방법이 없어서 발목을 자르기는 하지만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과학내피셜 자팍다식 아는 척하기 딱 좋은 과학 커뮤니케이션. 넷플릭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공포 영화 캐릭터 진짜 많잖아요. 생각나는 거 쫙 말해보세요. 전 뭐니만 해도 교실에서 나오는 귀신. 그게 진짜 제일 무서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보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링 할 때 이렇게 떠오르는 거. 그렇지, 사다코. TV를 들락날락 할 수 사다코. 있는. 저는 어릴 땐 프랑켄슈타인이 제일 무서웠어. 어릴 때는 척키가 제일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무서워야 되는데 재밌어. 캐릭터 분석하기 전에 공포 영화의 캐릭터를 나름대로 한번 분류해봤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는 거예요. 귀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먼저 귀신이 나오는 경우부터 보자고요. 이 경우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귀신이 들린 경우, 귀신이나 악령의 숙주가 된 경우인데 이건 역시 셋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숙주가 인간인 경우가 있죠. 엑소시스트, 인간이 귀신에 들렸다고 하죠. 두 번째는 인형이 귀신에 들린 경우죠. 예를 들면 사탄의 인형 에나벨. 또 세 번째는 사람도 아니고 인형도 아니고 그냥 사물이 귀신에 들리는 거예요. 파라노멀 액티비티, 곤지암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귀신 그 자체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여고괴담, 링, 전설의 고향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동양 귀신의 그쵸. 대표 주자죠. 이런 거. 또 하나 있죠. 오멘, 나이트. 이게 서양적 귀신은요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귀신이라기보다는 벌써 악령 뭐 이쪽에 가깝죠. 이번에는 귀신이 안 나오는 공포 영화를 한번 보죠. 이 경우도 역시 크게 주인공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좀비, 그리고 동물. 스크림, 13일의 금요일. 딱 보면 뭡니까? 공포 영화의 주인공이 인간인 경우죠. 큐브나 소울, 이스케이프룸처럼 고도화된 지능을 활용해서 생존 게임을 벌이게끔 하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또 워킹 데드나 킹덤처럼 그 죽은 사람이 대사라는 좀비 형태의 영화가 있고 또 정말로 제가 싫어하는 영화였습니다. 새.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조스, 아나콘다. 이렇게 동물이 공포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공포감을 불러일으킨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그 정리는 그 과학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표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공포 영화의 캐릭터들을 정리해봤고요. 이제 캐릭터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될 차례인데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밸런스 게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반드시 누군가와 겨뤄야만 하는 생존 게임 상황에서 맞붙을 상대를 골라야 한다면 첫 번째가 닥터 한니발 렉터, 히치콕 영화 속 새 때. 다들 이 두 영화는 아시죠? 워낙 유명한 작품인데 한니발 렉터 박사는 양들의 침묵이란 영화에서 이제 나온 주인공이죠. 그래서 극중 직업이 정신과 의사인데 자신 환자 9명을 죽인 아주 흉악범이에요. 그런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그들의 살을 이제 뜯어먹는 아주 엽기적인 살인범이죠. 그다음에 히치콕의 새 같은 경우는 앞선 한니발과 달리 동물이 공포의 대상으로 나오죠. 처음엔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한 여성의 이마에 상처를 내는데 이때까지는 그럴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 정도인데 점점 갈매기가 그 수가 막 늘어나더니 아이들을 공격하고 수백 마리의 참새떼가 날아와서 난장판을 피우고 더 나아가서는 새가 사람의 눈을 파먹어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닥터 한니발 렉터, 동그라미. 히치콕 영화 속 새 때, 갈매기 까마귀 때,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닥터 한니발 렉터. 지금 두 분이시고 그 다음에 히치콕의 새도 3명이에요. 그쵸? 이 상황의 그 핵심 포인트는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둘 중에 어떤 상황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 더 높을까? 그거에 의거해서 각자 O 아니면 X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럼 고3님은 새떼한테는 못 이긴다. 차라리 지능이 좋은 식인 살인범한테는 이길 수 있다.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하신 겁니까? 대체 어떤 근거로?
피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새는 피할 수 반드시 없다. 겨뤄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육체적 게임에 약합니다. 대신에 정신적 게임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잘한 거 같아. 육체파 싫어합니다. 어차피 독심술 같은 거 있죠. 저한테 영어로 얘기해야 돼요. 제가 근데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지가 공신공격을 해도 저는 알아듣지 못해요. 결정타네. 그렇죠. 근데 새는 피할 수도 없어요. 뭐 수백 마리 맞서야 된다며. 그러면 저는 차라리 한니발이랑 말싸움으로 해보겠습니다. 작은 것들은 우리가 뭔가 협력하면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니발 렉터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영어가 들려요. 그 사람한테 넘어갈 것 같아요. 말로 못 이길 것 같아요. 너무 큰 차이이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눈을 탁 떴어요. 근데 둘 중 한 가지 상황에 딱 놓여야 한다면 눈을 떴는데 쇠사슬에 발이 딱 묶여 있습니다. 요게 O. 눈을 떴는데 좀비가 우글우글거리는 부산행 열차 아니에요. 요 중에 골라주셔야 돼요. 이 영화 소우 하면은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장면, 시작 장면이 있어요. 생판 모르는 남자 2명이 양쪽 파이프에 이렇게 묶여 있고 발목에는 쇠줄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정신을 딱 그때 차리게 됐는데 자신들이 왜 잡혀왔는지, 무엇 때문에 묶여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더 무서운 거는 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이 딱 더 있다는 거죠. 바로 피를 흘리면서 죽어있는 그 한 남성. 이런 상황에서 딱 눈을 뜬 거예요. 영화 속에서 그들이 이제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은 톱으로 이제 자신의 아이고. 발목을 자르는 아이고. 그런 것뿐인 거죠. 근데 요 상황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누군가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이 범인이네. 그쵸? 워낙 오래되고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방 안에 있던 죽은 시체 있잖아요. 그가 범인이었어요. 원래는 이 고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암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후반부에 으그적거리면서 이렇게 일어나죠. 그러면 팻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강 박사만 이제 O고 나머지 분들은 다 X네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도 이겨냈잖아요. 이거는 다들 좀비랑 싸우실 수 있다는 거고 강 박사님만 좀비랑 싸우니 차라리 영화 소처럼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게 낫겠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무언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비가 막 우글우글 때려 온다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반대로 좀비가 우글우글 때려오는데 그걸 선택한 관장님. 뒷차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근데 거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다음 정 안 되면 내가 좀비가 돼도 되잖아. 좀비 저 같이만. 예. 좀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제 아프리카 지역의 수호 신을 믿던 그런 이제 민간 신앙 부두교 거기에서부터 그 개념이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부두교 사제들이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과학을 이용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쿠파드레라고 불리는 독을 이용을 했어요. 주성분은 복어독, 테트로도톡신이에요. 청산가리보다 한 5배 정도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쿠파드레는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독극물들을 다 합쳐가지고 만든 그런 이제 파우더 형태인데 청산가리는 좀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시아노칼륨쯤 되겠죠. 네. 청산가리가 뭡니까? 누가 저렇게 이거를 치사량만큼 투여를 하면 완전히 이제 가사 상태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죽은 게 것처럼 살아있는 게 보이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이제 뭐 환경이 된다거나 좀 회복이 되면 이렇게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비처럼 활동을 한다. 1968년에 이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좀비 영화거든요. 그게 사실은 시대상을 봐야 그때는 미국이 핵공포가 심했었거든요. 언제 미소 핵분쟁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이때는 좀비가 방사능에 오염돼서 마을을 습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 좀비들은 굉장히 천천히 걸어서 조여옵니다. 감염 속도도 굉장히 천천히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좀비는 어떻죠? 굉장히 감염 속도도 빠르고 뭐 월드워 제트 같은 거 보셨죠? 그냥 다다다다 뛰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 전파의 역사를 깨버리는 이런 사례라는 거죠. 사실 제일 빠른 좀비는 우리나라의 좀비잖아요. 킹덤 오브. 거기 안현대감이 나오시는데 바바바바바 뛰거든요.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현대 과학 기술로 봤을 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좀비라는 설정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최근 영화에서는 좀비들이 미지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박테리아 감염되면 우리 너무 아는 거 항생제 딱 쓰면 되는데 바이러스는 뭐 항바이러스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백신을 만들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떤 좀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대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바이러스 코로나 전에는 뭐 기본 10년씩은 최소한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좀비들이 확 퍼져 나간다는 게 되게 과학적으로 조금 더 그 합리성이 있었던 거죠. 다음 두 가지 상황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번엔 일일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일일 체험. 일일 체험? 24시간. 저는 기본적으로 레건을 몰라요. 레건 누구예요? 레건이 그 유명한 영화 아까 엑소시스트 말씀하셨잖아요. 그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가장 유명한 그 악마의 시인 소녀. 내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네. 이름은 몰랐죠. 침대에서 그 유명한 장면 붕 떠오르고 거꾸로 해가지고 막 계단 기어오르는 그 장면. 근데 사실 저는 프레디 크루거를 잘 모르겠거든요. 프레디 크루거를 설명하는 음악이 있어요. 음악이 나올 거예요. 아하. 애가 노래 부르면 무서워. 애가 부르면 무서워. 저는 MZ세대가 확실해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몰라도 안성하는 거예요. 이게 공포 영화의 고전이거든요. 나이트메어 주인공 프레디 크루거. 이름 프레디는 많이 들어봤어요. 맞아요. 프레디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프레디가 사람 꿈속에 나타나면 그 사람을 죽이면요. 현실에도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꿈속에서 일어나니까 도망을 못 간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프레디 크루거가 어렸을 때 자기를 괴롭혔던 아이 이름이래요. 이거 봐. 그 진지하게까지 알면서. 참. 자, 이렇게 설명 다 해설이 이루어졌고 프레디 크루거가 누군지도 알았고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고3님은 아무래도 이제 따님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렇죠. 예, 어린 소녀에게 좀 더 마음이 가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 딸이 더 무섭습니다. 귀신보다는 나름 육체적으로 나를 제압하는 사람이 사실 더 무섭습니다. 왜? 못 이길 게 확실하니까. 근데 무기가 없다면 한번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빙의된 거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살인 방식이 오픈돼 있잖아요. 예, 두 가지인데 이제 트라우마를 이용을 한 이제 방법이 있고 하나는 아까 게임 같은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행복한 죽음을 제가 설계를 미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행복한 죽음을 죽더라도 맞이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자. 그거 괜찮은데요? 수.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공심병원과 폐교 그냥 폐교를 하겠어요. 모두 학교 똑같으니까 그 구조를 잘 알아서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2층 정도 뛰어낼 수 있겠다 뭐 정도는 뭐 그랬잖아요. 정신병원은 경험도 없고 잘 두렵죠. 오늘 공포 영화 속 캐릭터들을 전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공포 영화 사상 가장 무서운 인형 1위 뭐였을까요? 가장 무서운 인형. 좁혀놨네. 말씀하신 분. 근데 척키예요. 척키예요. 요즘에 하나 더 있어요. 에나벨이라고 그 유명한 인형. 또 그 인형이 아닐까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에나벨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캐릭터가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상의 주인공 사탄의 인형의 척키입니다. 배터리가 없어도 움직이고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아주 무시무시한 악마의 인형 척키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Hi, I'm 정모. Wanna play? 그렇지. 하지마. 워너 플레이? 이거는 진짜 명대사예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